안녕하세요. 저는 손자 넷을 둔 할머니고요. 이 시골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 면소재지가 제 고향이에요. 여기는 금탄마을이라고 하고요. 저의 고향하고는 한 10리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요. 여기는 섬진강가 바로 옆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여기 80년대쯤 해서 여기 순창하고 남은 다리가 낮았거든요. 다리가 낮았는데 다리가 낮기 전에는 이 섬진강을 나룻배로 건너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는 남원으로 행정구역을 보면 아주 오지예요. 남원의 가장 오지된 면이고 섬진강 건너는 순창 읍내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80년대쯤 다리가 낮기 전에는 이 대강면에 계신 분들은 순창 읍내를 생활권으로 다니셨어요. 그래서 걸어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여기 섬진강 다리를 배 타고 건너서 그리고 순창까지 걸어서 가서 이제 필요한 것들 교환하고 이런 생활을 쭉 해오셨죠. 그래서 여기는 이름도 금탄이지만 이 섬진강의 그 물줄기를 따라가지고 대강면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추억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죠. 저는 태어나서 여기 중학교까지는 여기서 있었고요. 아버지는 이제 나가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나이가 환갑 넘었어요. 어느 정도 50대쯤 돼가지고 우리 손자들하고 생활을 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손자들이 성장해버리면 저하고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자들하고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쪽을 쭉 오고 가기는 했어도 생활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못 뒀는데 50대 중후반쯤 해서 마침 이 집이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왔죠. 여기 사신 할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고 이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시골집이 사실 구하기 어려워요. 시골집이 많다고들 다들 얘기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연락해가지고 바로 구입했죠. 이 집이 주는 매력은 햇빛이 좋고 들판이 앞에 환해서 노을이 너무 멋져요. 사계절 다 너무 멋져요. 마루에서 보는 풍경이 너무 좋고 그리고 섬진강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아무 때나 산책할 수 있고 아이들 오면 자연스럽게 뭔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런 멋스러움이 있죠. 그래서 얼른 구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때 전면에 유리가 쫙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시골집은 바라만 보고 친구 집에 방문만 했지 살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시골이 너무 좋다는 것을 항상 저는 시골이 고향이니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 손자들을 보니까 경험을 너무 못하잖아요. 이런 집에 대한 경험.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하고 놀고 싶다. 우리 아이들하고 놀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얼른 구입하게 됐죠.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튼튼한 집을 제가 구입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정말 이 집을 겉에서 볼 때는 할머니가 쭉 사셨기 때문에 그냥 집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사가지고 할머니 물건 다 치우고 그러고 보니까 물 속에 있는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보시면 알지만 산 밑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집이 도로가 바로 끝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밑으로 흐르잖아요. 과거에는 도로가 이 집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이 집이 높은 집이었어요. 이런 시골들 가면 다 그래요. 과거에는 길이 밑에가 있고 집이 다 높았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새로운 공사들을 하고 오면서 이 도로가 계속 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하고 도로하고 지금 이제 이 집은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구입하고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손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죠. 겉에서 볼 때는 그냥 할머니가 사셨던 집 이러는데 막상 딱 이제 열어놓고 보니까 엄청 험했어요. 우리 시골에 사신 분들이 대를 이어서 살아셨던 집이잖아요. 뭐 마음이 나쁘고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이게 있는 그대로 잘 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저도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데서. 그래서 열심히 했죠. 밤낮 없이.
예, 그대로였어요. 그대로였고 원래 가운데 미닫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미닫이가 있고 이렇게 칸이 있었고 뒷문은 뒤에서 들어오는 방, 이 방은 앞에서 들어오는 방, 이렇게 미닫이 돼서 그 옆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 이렇게 방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후손 되신 분한테 집 모양을 좀 그려달라 그랬어요. 원래 집 모양을 제가 궁금해서 그랬더니 자세히 잘 그려주셨는데 이 집에서 10명 이상이 사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집 수리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여기서 10명 이상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서 한 대여섯 명씩 한번 자보기도 하고 재미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옛날 이 집을 그대로 살리고 싶은, 그러니까 여기서 살으셨던 분들의 삶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그런 게 또 있었고요. 건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집을 보다 보면 시간이 가면 집 디자인들이 자꾸 달라지잖아요.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부터 살아온 집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도 내가 사는 동안에는 그냥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럼 그 다음에 사신 분들은 이 집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느끼고 평가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여기 공사는 제가 손수했어요. 1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저하고 생각이 많이 같았던 저 집안의 삼촌 되신 분이 있어요. 나이도 저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분이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생각이 저하고 너무 같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마당에 풀도 깎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사시는. 그리고 평소에 이야기가 서로 많이 같았기 때문에 이 집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삼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그랬죠. 그랬더니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 그러면 그러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시골 집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하게 됐죠. 둘이 다 했어요. 못 믿겠죠. 저는 이 집 처음에 할 때요, 이 집을 다 치우는 거 먼저 했어요. 할머니가 요양원을 가셨고 자녀들이 다 객지 계시기 때문에 이 집을 치워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워드리겠다고 그래서 다 치우는 것을 며칠 했어요. 정말 며칠 동안 치웠어요. 그리고 다 치우고 천장도 이렇게 베니다 하나요? 이거 다 대놨어요. 벽도 다 대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뜯어내고 며칠 치웠어요. 아무튼 며칠 치웠죠. 집은 다 치워놓고 뼈다면 다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는 흙이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놓고 그다음에 돌담 쌓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제가 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돌담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갈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산수유 마을 같은 데로 이사 갈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한 5, 6년 넘게 돌을 모았어요. 제가 가까운 밭에다가 돌을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돌담부터 먼저 쌓고 울타리를 먼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천천히 이 집을 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돌담 쌓는 일을 하면서 아까 물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수 작업을 그건 중장비가 와야 되니까 장비가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집 손대기 전에 마당에 배수 작업을 먼저 다 하고서 그것도 꽤 걸렸죠. 배수 작업도 뒤에는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손으로 팠어요. 뒤에 공사한 거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조금 아찔하죠. 그리고 배수 공사 다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 싸기 시작했죠. 돌을 거의 한 생각에 두세 달 싼 것 같아요. 돌담 쌓은 다음에는 이제 집 외벽 밑에가 물기가 많다 보니까 다 이렇게 흙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둥 밑에 이거 잘 잡는 거 있잖아요. 기둥 밑에 이거 해야죠. 그래 이 집이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고작업 먼저 했죠. 고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흙이 물기가 있어가지고 무너진데 아니면 좀 흙이 좀 안 좋은데 이런 데는 다시 이제 보수 공사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주방이 원래 시골에 가면 부엌에 들어가면 이렇게 문 삐그덕하고 열리고 그 부엌이었어요. 그래서 밑이 땅에 흙인데 깊었어요. 부엌 밑이 깊고 나무쟁이는 합간 옆에 있고 그다음에 설공 대나무 설공 같은 설공이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부엌이 딱 다른 점은 뭐냐면 역사 따라서 불 때는 부엌, 연탄 부엌, 보일러부 이것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과거 옛날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엌을 좀 털어낼 거 털어내고 그 흙을 너무 아깝잖아요. 요즘 흙 구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흙을 다 고무다라에 모았어요. 다
다 모아가지고 그 흙을 다시 이제 물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미장을 다시 했죠. 왜냐면 너무 건물이 오래되니까 색깔도 일정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벽에다가 막 옛날에 뭐 바르잖아요. 신부지부터 시작해갖고 발랐던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막 다 있어요, 벽에가. 그래서 그거 다 뜯어내고 다시 이제 그 흙으로 미장을 다시 다 했죠. 설비는 옛날 것을 살렸어요. 살리고 아궁이도 다 살렸어요. 그래서 부엌에 아궁이는, 불 때는 아궁이는 새로 만들어서 하고, 뒤에 굴뚝 있잖아요. 굴뚝도 새로 만들어서 세우고, 마지막에 할머니가 쓰셨던 보일러도 살리고, 그리고 주방 같은 데는 새롭게 보일러를 한쪽에다 놓으면서 불 때는 아궁이를 밑으로 땅을 파가지고, 할머니는 이렇게 그냥 쓰셨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불 때는 아궁이로 쓰셨으면 저희는 조금 이제 아궁이를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불 때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아궁이를 좀 만들었죠. 이 동네 분들이 다 얘기했어요. 집 부시지. 이 집을 부셔야지. 이건 물구덩이야. 이 집은 물구덩이여서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다 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너무 좋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집 사고 싶었는데 물구덩이를 안 샀는데 어머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그분은 부수고 새로 진 것만 생각했는데 와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지금 너무 좋아하시죠? 셀프로 했다고 해도 적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 우리 날마다 먹고 거의 일요일만 빼고는 1년 반을 일했어요. 안 쉬고. 리모델링 비용을 딱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150평이요. 20은 한 20평 좀 못 돼요. 한 1억 넘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스스로 했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을 사고 셀프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싸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에너지,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조금씩 정성을 들여서 해나가면 시간이 가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막 누집은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디 가서 보니까 이게 되게 멋진데 나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엉망진창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집을 원상대로 한번 그냥 있는 대로 해보고 싶다 하는 그림이 딱 그려지면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될 것 같고 돈을 적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셀프로 해도. 그래서 하다가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전부 다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어요. 뒷부분은 뒷부분대로 재밌고 또 방은 방대로 재밌고 그리고 이 기둥은 다 닦아줬거든요. 색칠한 게 아니라 다 닦아줬어요. 그때 그 먼지를 사다리 놓고 이렇게 엄청 높은 데 올라가서 다 닦아주고 돌담 쌀 때는 돌담 싸는 대로 재밌고 네, 요거는 이제 흙만 가지고 있으면 외풍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옛날 시골집은 집안에 물이 온다 그러잖아요. 밥그릇에 물 떠놓으면 물이 온다고. 외풍이 있어서 보완 좀 하느라고 안에 다 숯 들었어요. 나무로 이렇게 되려고 생각할 때 안에다가 숯을 넣으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거 흙집이고 또 이제 흙집은 벌레 같은 것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습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밑에부터 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 이 집 전체가 다 숯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벽면 나무로 해가지고 단열하고 벽에다 흙 위에다 단열하고 안에다 숯을 넣고 나무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름에 시원해요. 그리고 따뜻하고 지붕은 뭐 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이들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대신 지붕 위에 할 때 덮개만 좀 겨울에 춥지 않도록 넣어가지고 보완을 좀 했죠. 남편은 오지도 않았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여기는 학자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다 해놓고 이렇게 중간중간 일할 때 오셔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일이 많으니까 1년 반을 하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 날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제 친구도 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지금은 다 해놓고 나니까 손님들 초대하고 싶어 하죠. 우리 아이들도 왜 이렇게 다니면서 고생을 그렇게 하시냐 그랬는데 지금은 뿌듯해하죠. 우리 손자들은 뭘 모르지만 내가 이 공사할 때도 막 데리고 왔거든요. 눈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구경도 막 시켜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막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편지 썼더라고요. 할머니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게 보람인 것 같아요. 밤 11시, 12시 밥 해먹는 것도
추억이죠. 그것도 추억이고 여러 가지 것이 정말 삶이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 열고 갈 때도 이렇게 약간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나가야잖아요. 그리고 문들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열고 다녀야 되고, 열고 나서는 닫아야 하잖아요. 닫으면 그냥 도시문을 이렇게 닫으면 딱 닫아지잖아요. 여기는 끝까지 이렇게 봐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문 닫은 것도 보고, 또 열면 또 이렇게 도로 닫아줘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조금 겸손해진다? 아니면 좀 편안해진다? 그냥 아무 바라는 게 없어진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튼 되게 좋아요. 정말 해놓고 나니까 더 좋아요. 생활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옆에 텃밭도 좀 있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던데요? 요즘은 가전제품 좋잖아요. 냉장고도 있고 또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좀 있고 하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어디 커피숍을 간다든가 어디 멋진 문화생활을 해야 재미있고 멋스러울 것 같은데 혼자 앉아가지고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정말 멋스러워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슬퍼하기 어려운 건 그 중장비 오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장은 제가 못하니까 뭐 도와줬어요. 미장하는 것은. 제 친구가 와서 또 미장을 잘해가지고. 제가 혼자 했다면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의논해가면서 아궁이 만들 때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드니까 좋은데요? 뭐 이래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걱정스럽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서로 뭐 보일러 부분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뭐 어쩌냐 이런 부분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어렵지 않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특별히 뭘 드리겠어요. 저는 제가 좋아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에너지가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을 해서 했는데 하시고 싶으시면 돈을 많이 들여서 하시려고 한다면 그렇게 맡기셔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한번 스스로 좀 해보고 싶다 한다면 용기 내서 그림을 잘 처음에 그리셔서 하시고 나면 나중에 만족하실 것 같아요.